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 100일, 벌써 100일입니다. 네, 100일 된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드렸고 해드려야 되지만 사실 어느 순간인가부터 계속 교착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특별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100일 됐으니까 꺾어지는 날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100일 되면 뭔가 이벤트도 하고 하는 것처럼 전쟁도 6월 7일자로 이제 100일이 됐으니까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언제까지 휴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관 휴전이 계속 애매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총을 내려놓고 미사일도 날아가지 않고 평화롭게 있는 건 아니죠. 간간히 무력 충돌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거는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이란의 드론들을 이제 격추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또 이란의 해안에 레이더 기지를 미국이 공습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다른 상선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던 드론을 격추했고 이러한 드론을 날려보낸 이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 뭐 바레인 이런 지역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명분은 이 지역에 이제 미군 기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이제 해군 기지가 있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이제 지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군 발표에 따르면 6발을 요격을 했고 한 발은 이제 도달하기 전에 추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뭐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웨이트 국제공항, 민간공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이제 1명 사망 정도가 나타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자기들이 쏜 게 아니고 미국이 쏜 방공 미사일이 추락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 모두 지금 점점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닥거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주간 교전 횟수를 따져보면 상당히 좀 증가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휴전이 유지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양측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마주 앉아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다기보다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재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중재자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시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요구 사항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에서의 휴전 즉 헤즈볼라 자기의 어떤 프록시죠. 헤즈볼라와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이참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북부와 접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공격을 가했죠.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헤즈볼라도 강력하게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인근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들을 또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확산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바논을 침공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에 대해서 철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전을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은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자기들은 이미 제시할 사안들을 다 제시했고 이제 휴전과 관련된 공은 트럼프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과의 계속적인 대화, 그다음에 협상 이런 것을 이제 원하는 제스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란과 관련된 언급들을 보고 있으면 당초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후퇴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란의 모든 미사일 드론 역량을 제거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미사일의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최고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으면 대단히 영광이겠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자세 같은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레바논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헤즈볼라와 계속 교전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자제 요구 또는 압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쪽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양쪽 모두 다 지금 이제 협상안을 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이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서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전선이 정리된다기보다는 전선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동맹국들 사이에 어떤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미국과 이란이 그동안의 협상을 계속 이어왔죠.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이런저런 협상 카드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궁금한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정보망을 통해서 이 미국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좋게 말하면은 상황 파악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스파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한 이 첩보 활동, 정탐 활동, 도청 이런 것들이 선을 넘었다, 시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첩보와 관련돼 있는 활동이 미국한테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동안에 서로가 뭐 동맹국 함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쳐다보고 그다음에 들여다보고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선을 이스라엘이 많이 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일단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공유하고 있고 미군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표적 선정이라든지 타격 방법 그리고 그 전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이제 정보 공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보 공유 못해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이제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첩보 활동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자기 미국을 염탐하고 미국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평소 수준보다 훨씬 손을 시게 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기사를 보시면 화면 하단에 보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어떤 상황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매우 공세적으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런 나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활동이 한국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미국의 정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나라라고 미국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가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 수준까지는 못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맹국이지만 가장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스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국가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꼽고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양쪽의 협상은 계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핵 이런 것들은 얼추 타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것은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40억 달러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1,000억 달러 상당의 이제 자기들 자산이 동결돼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40억 달러에 대해서 당장 이제 접근을 이제 허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그 돈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나 협상 더 이상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요구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일단 240억 달러 이거는 내가 손 뻗으면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이니까 여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라.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협상하면서 제재를 이제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240억 달러 중에서 당장 120억 달러가 이제 먼저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써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야, 그건 좀 곤란하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 다시 한번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란은 일단 좋아. 지금 미국과 이제 평화와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협상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60일간의 시한을 두고 우리가 협상을 하자.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120억 달러에 대한 우선 해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0일 동안의 회담 기간 중에서 단계적으로 해서 결국 60일이 지나면 24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60억 달러인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급한 거 불을 끄기 위해서 120억 달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양복 카드를 내내면서 240억 달러 총 3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란의 동결 자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란의 자금이 왜 이렇게 해외에 많냐라고 하면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파는 나라니까 각 국가에서 이제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면 대금을 송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에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거 높였죠. 그때 동원됐던 것이 이제 2차 제재입니다. 즉 미국의 허락, 미국의 동의, 특별한 사안 이런 거 아니고 이란에 대해서 송금을 했을 경우 그 해당 금융기관도 똑같이 제재를 받는 무지막지한 제재를 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떼먹을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그 대금을 이란에서 이란으로 보내줘야 되는 어떤 계정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란산 원유가 들어오는 이상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쌓였었죠. 그래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쌓아놓은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란이 주문을 하면 그 돈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 한 1,000억 달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심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그중에서 당장 120억 달러 또는 240억 달러가 최선이고 운이 좋으면 한 360억 달러까지도 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한 240억 달러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러면 나머지 240억이든 360억이든 하면은 나중에 한 600억 정도 남는데 이거 왜 못 갖고 오냐라고 하면 이거는 단순한 미국의 제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소송이라든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에서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문제를 한 칼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일들로 얽힌 게 되게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꽤 많았다가 한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란산 이란의 동결 자금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리저리 정산을 하다가 나중에 한 60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2023년인가요? 카타르로 이제 이전하는데 일단 미국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 돈은 현재 카타르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쟁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오케이를 하면 이란이 카타르에서 자기 계좌에서 꺼내가지고 주로 인도주의적 그러니까 의약품, 식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사는데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돈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막힌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나라 이라크에 있는 한 12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이제 일단은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란과 접경 국가이고요. 실제로 이제 양국 간 교역이 꽤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라크의 천연가스 그리고 전력 이것을 팔아서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이라크가 이제 현금으로 뒤로 몰래 주는 돈을 빼고 나면 대량의 현금을 이제 송금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은 꼬박꼬박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이란에 이제 동결 자금이 쌓여 있는 곳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입니다. 중국에 쌓여 있는 돈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습니다만 한 4,500억 달러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돈을 이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 은행들도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중국은 그동안에 물물 교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제 이 대금과 그다음에 상품을 맞바꾸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장 많은 돈이 이제 있는 거고 이 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지금 좀 서로 익스큐즈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이란의 교역에 대해서 눈을 좀 감아주는 조건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한 200억 달러 있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이제 이란 자금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자금으로 보통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민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동결 자금과 관련돼서 이란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 방법으로 또 이제 협상 카드를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순순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 꿈 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센트 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동결 자금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란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뭐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의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결 자금인데 그러면 동결 자금 너희들이 사고 쳤잖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나라들 이 너희들 동결 자금으로 배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동결 자금 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배상 이런 걸 요구하는 데 대해서 반대로 이제 거꾸로 되치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제 현재까지 입은 피해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드는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행동에 옮길지 아니면 이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기식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동결자금 그렇게 니들 맘대로 안 된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면 너희들로서는 어떤 자금도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지라는 식으로 인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다급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막힌 지가 100일이 다 돼 가는데 앞으로 좀 더 이제 전 세계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입장, 미국의 상황은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즉 미국은 전쟁에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어떻든 나름대로의 모양새를 갖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비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목소리를 지금 높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란 강경파는 요즘에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혁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요구 사항들 보면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하고 공격을 중단해라. 모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협상 진전은 없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카드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이런 계속적인 분쟁들, 뭐 미사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주변 국가들을 드론으로 공격한다든지 하는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혁명 수비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질적 비대칭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이제 보복과 관련돼서는 상대방이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는 게 이제 비례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이 한 대를 치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몇 대를 더 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뭐 한 대를 치면 내가 두 발로 갚아주는 이런 이제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의 뭐 드론을 공격했어. 아니면 드론 기지를 공격했어. 그러면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뭐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에스컬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노선을 우리가 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처럼 자꾸 티격태격하면서 심심풀이처럼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격하는 활동들을 반복을 할 경우에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공세를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즈타바 같은 경우 이제 최고 종교 지도자의 생존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생존해 있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만나는 방법 그리고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어떠한 전자기기, 어떠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편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판단을 들은 다음에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강경파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서 이제 온건파, 이란 내부의 온건파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 대한 이의를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온건파들이 이란 국내 언론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났을 때는 뭐 혁수대를 비롯한 강경 노선들이 이제 밖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거 위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만 이란 국내 이제 언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온건파들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내부에서 지금 권력 투쟁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세인 미라시 같은 이제 꽤 유명한 이제 이 온건파 이제 정치인이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란이라는 국가 와 그다음에 이란 시민 사회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하고의 심각한 단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란 강경파들이 끌고 가는 모습이 이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간극을 좁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70% 이상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지 극소수가 자기들 멋대로 계속 노선을 정하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에 대한 애착,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이라는 깃발 아래서 온 국민이 단결하고 똘똘 뭉치는 것은 맞고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현재 이란 정부를 이끌고 가는 이란 정부의 어떤 수뇌부를 신뢰하고 그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또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도 이제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지지하고 이것이 이란 국민들한테 유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들이 발끈하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강경파들도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노선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외적으로 자신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야간 집회를 합니다. 대규모 이제 인원이 동원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력한 발언도 이어가고 세를 이제 과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정파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아주 강성 그러니까 혁수대와 관련된 이제 정파 그 중에서도 아주 초강경이라고 꼽히는 이러한 정파들이 이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이제 그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고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강경파 이 친구들이 화면에서 잘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긴장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극렬한 발언을 하는 친구들을 이제 당분간 집회에 나오지 마라라고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란의 핵주권은 신성한 거고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 피켓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란 내부적으로 수위 조절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강경파나 온건파나 어떻게 보면 일단은 현재 뭐 나름대로의 우리끼리 싸우다가 전체적으로 이 판을 헝클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상황은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이제 전쟁이 100일 지속이 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란 국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제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뭐 전화라든지 이런 수단들이 일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한적으로나마 이제 완벽한 차단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요. 인터넷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이제 복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란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 보고 있으면 해외 접속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허용되는 것들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VPN 같은 이제 우회로 접속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검열, 통제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은 이제 가만히 있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수단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스타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를 이제 몰래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해외 소식을 듣고 있는 인터넷 접속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옆나라인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신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에 심카드를 삽니다. 그래서 그걸 끼우면 이제 이라크 통신망에 접속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로밍 형태로 이제 간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의 심카드가 이제 비싼 값으로 팔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가장 큰 이제 이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란 내부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국내적으로 이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정부 세력 그리고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때제때 월급 주고 그다음에 원래 하기로 했던 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4월 달, 5월 달 계속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제대로 지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절반만 주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 공무원들이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민병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훨씬 원래도 좀 적은 돈을 받고 있었는데 몇 달째 지금 아무것도 못 받고 계속 동원돼 가지고 뭐 검문소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입이 대빨 나왔다. 상당히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시설, 철강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가격이 뛰는 것은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여러 가지 물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는데 제일 이란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제 식용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용유 가격은 이란 정부 공식 발표예요. 이란 정부 공식 발표로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430% 이제 뛰었고 계란 345%, 쌀 28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물가 폭등으로 인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100일이 진행됐습니다. 뭐 100일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타협을 보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 상황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 속에서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그러한 물밑에서 접촉, 그다음에 대립, 갈등, 대안의 제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조금 더 다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을 압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짓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관없이 이란을 공격을 해서 미국을 계속 전쟁으로 이제 이끌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오히려 압력을 가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시작할 때 모습과는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졌죠.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지금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 얼결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까지 소환되면서 여러 가지로 물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될 일들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상황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마무리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그간 우리가 봐왔던 모습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상황은 똑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100일을 맞이한 이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뭔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다시 여러분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